예, 안녕하십니까. 김포 현등사 화강법통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문과 장례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식을 뭐 5일장 정도를 하고 이제 매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 어른들 말씀이 상갓집에 갔다 와서 이제 몸에 이상이 오고 이런 거를 이제 상문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문이 들면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제 밥을 못 먹는 증상이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설사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낮에도 많이 피곤하고 이런 증상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에 두통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깨가 뭐 눌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문이 왔을 때는 상문을 풀어내야지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상문으로 인해서 사실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야말로 상문이 도대체 뭐고 그 상문에 대한 대처 방안, 치료 방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상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은 뭐냐면 상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조상으로 인해서 오는 조상 상문이 있고 조상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오는 일반 상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친구가 나에게 상문을 줬다면 그거는 일반 상문이 되는 겁니다. 조상상문이라는 건 친인척 관계에 있어야 돼요. 뭐 사돈이든 팔촌이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조상상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상문과 일반 상문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상문이 온다는 것은 꼭 장례식장에 가야지만 상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은 가지 않았어도 부고를 받거나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해도 상문은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의 파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어도 나에게 상문은 올 수 있다.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상문이 오냐면 그것은 내 운명에서 그런 상문이 들어오는 해가 또 있고 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런 영파를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문이 잘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에 그 장례 문화에서 이 상문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나름으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지내던 장례 문화가 뭐 일본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학자적인 관점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종교적인 관점.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문이 든 사람들을 치료해 오면서 경험한 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구분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상문이 들어오는 부위는 이 백해와 인당과 명치에 이제 뭐 명치로 직접 침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에너지의 어떤 통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상문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상문이 들어오는 거는 백해하고 인당과 이 두 손바닥과 두 발바닥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깨가 눌려. 그러면 이 무속인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 뭐 어깨 귀신이 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깨에 내려 타는 게 아닙니다. 인당을 통해서 들어가서 글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체입니다. 에너지체. 하나의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장례를 치르실 때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두건을 썼습니다. 두건을 쓰고 여기다 띠를 눌렀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백해와 인당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문이 들어올까봐 미리 그걸 알고 백해와 인당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밑에 발에도 이렇게 갓발을 찼어요. 그거는 뭐예요? 발바닥으로 들어오는 상문을 차단시키는 것이고 또 지팡이를 딱 집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손바닥으로 들어오는 상문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손바닥으로 만약에 상문이 들어오면 어깨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인당에서도
물론 이렇게 내려와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문이라는 건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백회에서 누르면 머리에 두통이고 또 인당으로 들어가면 눈에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고 어지러움증이고 귀 쪽으로 옮겨가면 귀에서 또 병이 오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 목구멍으로 내려가면 이 목에 또 병이 오는 거고 여기서 명치까지 내려가면 명치가 답답하고 명치까지 또 내려가면 역시 이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오는 거고요. 또 발바닥으로 침입되면 어디에 오겠어요? 여기에 무릎에 이상이 오고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몸이 으슬으슬 한기가 오고 뭐 밥을 또 못 먹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장례 문화는 이 상문을 차단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면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따님이 저희 절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가끔 이제 오긴 왔는데 이제 친척이 이제 가까이 지내는 친척이 이제 한 80 정도 되신 분이 이제 몸이 아프셔 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문병을 갔다 왔는데 이분이 식사를 못 하시고 몸이 아픈 증상이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한 쯤에서 어지러움 증상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왔길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치료를 해서 이제 멀쩡해졌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야 된다. 근데 아마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이제 사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될 증상처럼 보였고 그때가 마침 주말이었고 토요일인가 그래갖고 이제 응급실로 해서 아마 이제 대학병원을 갔나 봐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을 안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내가 뭐 기도해서 그걸 꼭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뇌사에 빠졌다는 거야. 엄마가 혼수 상태에 뭐 빠졌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그분이 토요일 날 응급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좀 증상이 완화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해라 그랬나 봐요. 그럼 퇴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종합 검사를 해갖고 퇴원을 해야 된다고 밑에 아마 이제 검사를 하러 내려갔다가 갑자기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병원을 가면 조금 나집니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다시 퇴원을 하면 또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게 상문이거든요. 근데 상문이 들어왔을 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상문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조상상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의학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무지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의 자손분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근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증상들 의학적으로 물론 진단이 나온다면 다행인데 진단이 안 나오는 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상가집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안 들었어도 이상하게 몸에 이상이 있다면 아 이거는 상문의 어떤 증상이 왔구나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했던 방식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장례식에서는 고개 문화가 있었죠.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그거 슬프지 않아도 일부러 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를 미워하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며느리한테 상문이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원한을 푸시고 좋은 데로 가십시오 하고 아이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개 문화가 참 좋은 문화였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고개 문화가 사라졌죠. 그리고 옛날에 그 장례의 어떤 방식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두건을 두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상문이 지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라도 여러분이 어떤 장례식에 가면 속으로 겉으로 하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몇 번이라도 하면은 아, 그 상문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어른들은 보시면 이제 장례식장 뭐 갔다 왔다 이러면 밖에서 막 소금을 뿌리고 집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소금이 이제 귀신을 잘 못 쫓아낸다 해서 소금을 많이 썼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게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영가들, 귀신들도 지금은 다 아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이걸 팁으로 가르쳐 드린다면 뭐냐면 하얀 백지에다가 소금하고 고춧가루 있잖아요. 그걸 2개를 섞으세요. 물론 고춧가루만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섞어서 그걸 싸서 장례식장에 가실 때 주머니에 넣고 가십시오. 뭐 이제 밑에 놓도 되고 위에 놓도 되고. 그렇게 가시면 그게 이제 하나의 부적 처방처럼 작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상문의 어떤 위험성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한 시대를 사는 거,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 거, 그런 걸 꼭 명심하시고 어떤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오시게 되면 그것을 물론 병원에 먼저 가셔야죠. 그러나 병원에서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나의 운명에서 닥쳐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상문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